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에 이혼을 하고 얼마 전 재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상한 남자들만 만났던 것 같아요. 여기 채널의 사연만 들어봐도 별난 남자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세상에는 믿을 만한 남자 하나 찾기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제 곁에 있는 멋진 남편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몇 자 끄적여 보도록 할게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함께 봉제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이 바닥에서는 아주 유명하시다고 합니다. 물론 크게 공장을 설립하기까지 많은 고생들을 하시며 힘들게 일궈내신 거죠. 그런 부모님 덕분에 모자람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답니다. 대학도 부모님이 하시는 일과 연관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줄곧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게 됐었어요. 거기서 제가 디자인한 옷을 대량으로 만들어 여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과 거래를 하기도 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보통 직원들처럼 거래처에서 의뢰한 의류들을 만들기 위해 재봉틀을 쉼없이 돌리며 미싱사로 일했습니다. 첫 남편은 저희 공장과 거래를 하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저를 좋아했는데 제가 조금 늦게 마음을 열었어요.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평생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그 이와 깊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제 돈으로 말이죠. 잘생기면 인물값을 한다지만 그 인간은 꼴뚜기같이 생겼으니 꼴값을 한 거죠. 결국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꼴값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제가 받은 상처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은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자를 2명 사귀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돈을 좀 번다고 접근했더라고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질 않나, 자기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지 않나, 저를 여자친구가 아닌 물주로 보는 놈들만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자라면 아주 질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과 사위였던 남자들의 꼬라지를 보니 어떤 남자들에게도 크게 믿음이 가지 않았죠. 게다가 제가 조금 부유한 집의 딸이라는 걸 이용해 접근하는 것 같아 진심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고 남자를 만나 큰 상처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직장인, 공장과 집을 오갈 뿐 친구들도 거의 만나지 않고 조용히 지냈어요. 저와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누는 남자들은 거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거나 거래처 사장과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 모두 제 결혼식에 오셨었고 제가 이혼한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혼한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모두 거절했답니다. 이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전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날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돈을 보고 다가올까봐 무척이나 걱정됐었어요. 저는 집과 공장만 다니는 게 지루하고 심심해서 아무 취미나 가져볼까 하고 핸드폰 앱으로 모임을 알아봤습니다. 거기엔 참 다양한 모임이 있었는데 독서, 골프, 등산 등 제가 새롭게 가지고 싶은 취미가 많더라고요. 제가 조용하고 편안한 걸 좋아하다 보니 독서 모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모임장에게서 모임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책 한 권 들고 그리로 나갔어요.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30, 40대로 제 또래가 많았답니다. 거기서 한 사람씩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발표했는데 제 차례가 오자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며 겨우 발표를 마쳤어요. 저는 발표하는 게 부담되어서 다신 여기에 오지 않기로 마음먹고 모임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뒤를 따라 나오며 제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진경씨, 잠시만요. 모임에서 봤던 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어서 뭐라고 부를지 몰라 네? 왜요, 아저씨? 라고 답했답니다. 아저씨요? 진경씨, 제 이름 모르세요? 아까 김호연이라고 했는데. 아,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요.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자 호연 씨는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책 이야기하면서 커피 한잔 해요. 제가 왜요? 퉁명한 목소리로 되물었더니 호연 씨가 당황하더군요. 그게... 그러니까... 진경 씨 발표하실 때 좋은 기운을 얻은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벌벌 떠는 걸 모두가 지켜봤는데 좋은 기운이라뇨? 대충 호연 씨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여느 때처럼 칼같이 잘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톡 쏘는 말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진경 씨, 남자한테 심하게 대인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까칠하세요? 저는 그냥 진경 씨랑 재밌는 얘기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저는 쐐기를 박는 대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호연 씨랑 커피를 마시고 재밌는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진경 씨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얼굴도 예쁘시고 좋아하는 책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할 것 같아서요. 저는 어차피 이 모임에 다시 나올 생각도 없었고 호연 씨를 다시 볼 마음이 없어 강탈을 날리는 대답을 했답니다. 이봐요, 호연 씨. 저 돌싱이에요. 이혼녀라고요. 여자를 사귀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알아봐요. 그러자 호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역시 이혼녀라는 한마디에 바로 포기한 것 같았죠. 하지만 호연 씨는 제 꽁무니를 쫓아왔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봐요. 알아듣게 말했으면 그만 좀 해요. 왜 자꾸 따라오는 겁니까? 스토커로 신고당하고 싶으세요? 라고 말했더니 호연 씨가 당황한 얼굴로 아니, 저도 여기서 지하철 타고 갑니다. 그 방향이 저랑 같으신가 보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순간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호연 씨를 피해 지하철 탑승구 맨 끝까지 뛰어갔네요. 이윽고 지하철이 왔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내정거장을 지나 내렸고 집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 뒤에 호연 씨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쫓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뒤를 돌아 말했습니다. 이거 봐요, 호연 씨. 지금 저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도 집이 이 근처예요. 못 믿겠으면 제가 앞장서서 걷겠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앞질러서 걸어가더군요. 그런데 정말 저희 집 근처에 사는 게 맞았어요.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답니다. 이윽고 이번에는 호연 씨가 뒤를 돌아 말했어요. 진경 씨, 저 쫓아오신 거예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어요. 제가 했던 말을 따라하는 거였죠. 아니거든요. 저도 이 아파트에 살거든요. 이제 각자 갈 길 갑시다. 가기 전에 연락처 좀 알려주고 가세요.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 하자니까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저 이혼녀라고요. 알아요. 그런데 저도 이혼남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같은 처지니 데이트 한 번만 같이 해봐요. 저는 계속해서 싫다고 말했지만 호연 씨는 끝까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번 만나나 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결혼할 것도 아니고 같은 모임에서 만나기도 했고 아파트도 같은 곳이니 별다른 뜻 없이 커피나 마실 생각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와, 진경 씨는 전화번호도 이쁘시네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도대체 예쁜 전화번호는 뭡니까? 여자 꼬실 때 쓰는 멘트로 꽝이니까 다음부터는 쓰지 마세요. 이만 갑니다. 그런가요? 저는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어쨌든 연락 드릴게요, 진경 씨. 그렇게 호연 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됐었어요. 겉으로는 싫은 내색을 했지만 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호연 씨 얼굴이 자꾸 떠오르기도 했고 헛소리 같은 멘트가 귓가에서 메아리를 치는 것 같았죠. 이튿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호연 씨에게서 안부 카톡이 왔고 언제쯤 볼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괜히 미루기보다 빨리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오늘도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호연 씨는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고 서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호연 씨는 자기가 먼저 이혼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전처는 바람기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바람 피운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이래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진경 씨는 어떤 이유로 이혼하셨나요? 저는 이혼한 게 무슨 자랑인가 싶었지만 먼저 이야기해준 호연 씨에게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어요. 이유는 그게 다예요. 전 남편이 제 돈으로 바람 피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괜히 돈 많은 여자, 부유한 집안이라는 걸 알리기 싫었거든요. 그러자 호연 씨는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으니 자주 만나자고 했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은 호연 씨와 또 만나고 싶었네요. 다음에 만났을 때는 호연 씨가 먼저 직업을 밝혔어요. 진경 씨, 저는 평범한 9급 공무원이에요. 남들은 철밥통이라고들 말하는데 실상 벌이는 시원찮은 직업이죠. 진경 씨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번에도 역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장 직원이에요. 공무원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직업이죠. 부족하다뇨.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만 괜찮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사귀어보는 건 어떨까요? 진경 씨도 제가 싫지는 않아서 2번이나 만나주신 거 아닌가요? 그의 돌직구에 당황한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호연 씨 말대로 그가 싫기는커녕 호감이 가서 계속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호연 씨의 고백을 받기로 했고 차근차근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호연 씨는 여느 남자들처럼 연애 초반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떤 남자나 그런 걸 알고 있어 크게 감동하거나 깊이 사랑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이 남자는 제가 공장의 대표이고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였죠. 단순한 공장 직원으로 알고 있음에도 좋아해 주는 걸 보니 호연 씨는 돈 밝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호연 씨는 내가 왜 좋아? 당신은 공무원이고 1등 신랑감이잖아. 나 아니어도 소개팅이든 선보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 텐데 말이야. 난 그런 거 싫어. 조건 봐가며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딱 질색이야. 사실 전처도 선으로 만난 사이였어. 우리 엄마가 돈도 많은 집안이고 같은 공무원이니 찰떡궁합으로 생각하셨나 봐. 그런데 결과를 봐. 조건으로 엮인 사이는 오래가지 못해. 난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바로 진경이 너랑 말이야. 호연 씨, 나 할 말 있어. 숨기는 게 있으면 좋을 게 없으니까. 나 불임이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그런데도 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 그래? 난 상관없어. 난 진경이 너랑 결혼하고 싶은 거지 애 낳아줄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설렜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는 남자를 언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아마 하늘이 준 마지막 남자일 줄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호연 씨와 저는 사랑을 키워갔고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호연 씨를 소개하기 전 미리 귀뜸을 드렸어요.
제가 부모님의 공장을 물려받은 대표라는 걸 말하지 말라고요. 제가 평범한 여자인 줄 아니까 결혼 후에 밝힐 테니 모른 척 해달라고 말씀드렸답니다. 그러자 아빠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게다가 세상 남자들이 모두 네 전 남편 같지는 않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그래도 비밀로 하고 싶어. 내가 단순한 공장 직원이어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완전히 확신하진 못하겠으니까 내 말대로 해줘. 며칠 뒤 호연 씨가 저희 집을 찾아왔고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서 오게. 진경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호연이라고 해요. 따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호연 씨는 넉살 좋게 인사했고 부모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고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호연 씨의 직업에 대해 물으셨어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 부모님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있었죠. 저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9급이고요. 공무원이었어? 요즘 공무원 되는 게 낙타가 바늘에 들어갈 확률이라는데, 대단하구만. 머리가 아주 비상한가 보네. 아닙니다. 순전히 운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9급 공무원은 박봉이라 진급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7, 8년 뒤에는 진경이가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편하게 쉬도록 해줄 겁니다. 호연 씨의 의지에 아빠는 또다시 미소를 보였고 책임감이 강해 보인다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엄마 역시 같은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호연 씨가 저희 집에서 나갈 때까지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연 씨가 나가자마자 부모님은 언제든지 상견례 할 준비가 되었으니 되도록 빨리 날짜를 잡자고 하셨네요. 그리고 얼마 뒤 호연 씨가 자기 어머니를 찾아뵙자고 말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씨 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답니다. 처음 저를 본 예비 시어머니는 어머, 얼굴 곱상한 것 좀 봐. 호연이 넌 이런 여자친구를 그동안 꽁꽁 숨겨둔 거니? 진작에 좀 데려오지 그랬어. 자,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얼른 들어와서 앉아요. 내가 맛있는 밥 준비해 줄게. 하고 환대해 주셨고 저 역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진경이라고 해요. 호연 씨랑은 1년 조금 넘게 만났고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뻐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이윽고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생선조림과 해물까지 육해공으로 갖가지 반찬들이 올려져 있었답니다. 저는 부담이 될 정도로 가득한 상차림을 보고 어머님, 설마 제가 온다고 이렇게 차려주신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그럼 앞으로 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대로 대접해야 하지 않겠어? 어서 들어요. 내가 손맛이 있어서 먹을만 할 테니까 라고 답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우리 엄마가 자기 사진을 보고 반했거든. 당신 같은 색식감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셨다니까. 아무래도 진경이 너 벌써 우리 집 식구가 된 것 같다 하며 너스레를 떨었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집밥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접시 위에 올려진 반찬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답니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음식이 들어가더라니까요. 결국 밥을 2공기나 먹었고 준비하신 음식을 모두 동내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표정을 짓고 아이고 잘 먹어줘서 고맙네. 요즘 아가씨들은 입이 짧아서 깨작거리고 말던데 진경씨는 식성도 좋고 건강해 보이니 나중에 애기도 순풍 잘 낳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인 애기를 잘 낳겠다는 말을 듣고
뜨끔했어요. 호연 씨가 저의 불임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았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숨기고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면 그때 고백하기로 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고 커피잔을 손에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호연 씨가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지 물으셨고 호연 씨는 자랑스럽게 수다를 떨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호구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긴장한 채 질문을 들었습니다. 호연이한테 하는 일은 들었고 진경 씨 사는 곳은 어디야? 네, 바로 옆동에 살고 있어요, 어머님. 그래? 호연아,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가까운 데 살고 있으면 한 번쯤은 마주쳤겠구나. 호연 씨는 배시시 웃으며 일부러 말 안 했지.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만나야 더 재밌고 할 얘기도 많으니까. 하고 시어머니께 궁금한 건 저에게 직접 다 물어보라고 일렀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래? 알겠어. 내가 입이 근질거렸는데 잘 됐다. 우리 호연이 한번 다녀온 건 알고 있지? 진경 씨는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거야? 라고 물으셨어요. 마치 제가 돌싱인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혼한 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한번 다녀왔다고? 난 또 처녀인 줄 알았네. 엄마, 이혼녀면 어때? 하여튼 욕심도 많으셔. 처녀가 나한테 시집을 오겠어? 못 올 건 뭐냐? 네가 내 아들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 정도면 1등 신랑감이야. 저는 그때부터 기분이 상했어요. 남자는 이혼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고 여자는 책 잡힐 흠이라는 듯이 말하는 시어머니가 조금씩 불편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기로 하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 요즘 새 커플 중 하나는 이혼한다니까 그렇다 치자. 그럼 진경씨, 혹시 전 남편 사이에서 애를 낳은 건 아니겠지? 네,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병원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호연 씨의 등짝을 때리며 야, 너는 애 못 낳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아무리 둘이 좋아 죽는다 해도 애는 하나쯤 낳아야 되는 거라고. 내가 정말 못 산다. 긴 말 필요 없어. 난 이 결혼 반대할 테니까 당장 헤어져. 진경씨, 양심이 있으면 내 아들을 넘보지 말았어야지. 이혼녀의 애도 못 낳는 주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이건 100번 생각해도 허락할 수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호연 씨 집에서 나왔어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호연 씨 역시 저를 따라 나와 잠깐 얘기 좀 하자 했고 저를 반대하는 시어머니라면 결혼하기 싫다고 말하고 그 이에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호연 씨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설득해 보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의 말을 했어요.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손주를 간절히 기다려서 그렇게 막말을 한 것이라며 저에게 대신 사과할 테니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으셨는지 호연 씨가 집에 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대신 전처럼 계속 연애하고 지내며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결혼의 꿈을 지워버리고 연애만 하다가 때가 오면 헤어질 생각을 했어요. 당장은 호연 씨를 너무 사랑하니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호연 씨와의 뜨겁고 달달한 연애를 하며 6개월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무탈한 시간을 함께 했고 이대로 영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완벽한 커플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호연 씨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 다시 인사 가보는 게 어떨까?
지금 내가 자기를 만나는 걸 아시는데 별 말씀 안 하시는 걸 보면 거의 허락하시려는 마음이 드신 게 아닐까? 글쎄, 잘 모르겠어. 어머님은 손주 낳아줄 며느리가 필요하신데 우리가 억지 부려서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 그럼 내가 엄마를 한번 떠볼게. 혹시 마음이 바뀌었는지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같이 인사 각이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는 거야. 저는 호연 씨가 결혼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이 남자와 평생 함께하고픈 마음이 너무 커서 시어머니와 부딪혀 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 알겠어. 한 번 더 부딪혀 보지 뭐. 날 만나시겠다면 바로 말해줘. 정말? 알겠어. 기다려줘서 고마워, 준경아. 내가 어떻게든 자리 마련해 볼게. 호연 씨는 들뜬 마음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만나겠다고 하셨다며 신나는 목소리로 전화를 줬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이 놓였고 이제 호연 씨와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뵙기 전 백화점에 들러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마중 나온 호연 씨를 따라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저를 봤을 때처럼 환한 웃음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이 모진 노인네 때문에 소갈이 많이 했지? 그때는 내가 욕심이 왜 그리 많았는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말고 들어와서 따신 밥이나 먹자.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기가 없으면 어떻겠어. 둘이 행복하게 지지고 볶고 살면 되지.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진경이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어머님 입장이었어도 같았을 거예요. 그래,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신혼집은 어디로 구하면 좋겠니? 미안하지만 내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니들이 대출을 받아야 하겠구나. 호연이나 진경이 둘 다 공무원이니 직장에서 가까운 데로 잡으면 좋겠지? 시어머니 말씀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공무원으로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 말은 즉슨 호연 씨가 저를 공장 직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연 씨를 쳐다봤고 그는 제 눈을 피했답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솔직히 말했어요. 어머님, 뭔가 잘못 알고 계셨나 본데 전 공무원이 아닙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호연이 네가 같은 시청에서 일하는 동료라고 말했잖아. 공무원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자 호연 씨가 대답을 가로챘습니다. 그게 엄마가 하도 공무원 며느리만 찾아서 내가 거짓말 좀 했어. 그런데 직업이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죽고 못 살겠다는데 말이야.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니까 이해 좀 해줘. 이에 시어머니는 무심한 표정을 짓고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뭐야, 그럼 둘이 짜고 거짓말을 한 거야? 이것들이 어른을 놀려? 진경이 네가 말해봐라. 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말이야.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고개를 들어 올리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한 지는 5년 가까이 됐고요. 뭐라고?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공장 다니는 공순이라는 말이지? 내가 미쳐버리겠다. 미싱질하는 공순이 주제 감히 공무원인 내 아들을 넘봐?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팔자 고치려는 속셈이구나. 불같이 화내는 시어머니께 봉제 공장의 대표라는 말을 할까 하다가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하고 말을 삼켰습니다. 야, 이 못난 놈아. 어디 만날 여자가 없어서 공순이를 만나?
대학 나와서 힘들게 공무원이 됐으면 너보다 잘난 여자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여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애기 못 낳는다고 해도 허락한 이유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무식하고 천박한 공순이를 만나면서 나를 속인 거야? 보나마나 학창시절에 발랑 까져서 놀다가 나이 차서 취직할 데가 없어 공장이나 들어갔겠지. 안 봐도 훤하다. 아, 뭐해? 이 공순이 내 앞에서 당장 치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모욕적인 말은 살면서 처음 들었으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저를 공무원이라 속인 호연 씨도 미웠고, 공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천박하게 무식하다는 욕과 과거가 지저분했을 거라는 막말을 한 시어머니도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전 속으로 다짐했어요. 호연 씨와 당장 헤어지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방문을 열고 누군가 나왔습니다. 잠을 자다가 깬 남편의 여동생이 눈을 비비고 걸어 나오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누가 왔어? 넌 뭐하러 나와? 들어가서 더 잠이나 자. 출근 시간 되려면 한참 남았어. 호연 씨가 시댁에 들어오며 말하길 여동생이 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밤 근무라 방에서 자고 있다는 걸 미리 말해줘서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예비 시누이는 눈을 껌뻑거리며 정신을 차리더니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분위기가 좋지 않아 눈인사만 건넸는데 예비 시누이가 입을 크게 벌리며 놀랐습니다. 대표님! 그 말에 저는 시누이의 얼굴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런데 화장 안 한 맨 얼굴이라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저예요. 김미연 대리요. 아, 김 대리. 여긴 어떻게... 대표님, 그건 제가 드릴 질문인데요. 대표님이 저희 집에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와 호연 씨는 저와 시누이를 번갈아 보며 매우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적을 깨며 말문을 열었어요. 아니 미연아, 너희 공장 직원이 100명도 넘는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 공장의 대표가 진경이 너였어?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이건 하늘이 내린 운명인가 보다. 시어머니는 조금 전까지 자기가 온갖 막말을 한 걸 잊은 것 같았어요. 이어서 호연 씨가 여전히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내 동생이 다니는 공장의 대표라고? 아, 그냥 평범한 공장 직원이라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가만히 있지 말고 말 좀 해봐. 왜 거짓말 한 거야? 어머, 오빠가 만나는 여자가 우리 대표님이었단 말이야? 세상에 완전 대박.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저는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려고 손톱으로 허벅지를 찔렀어요. 맞아. 내가 호연 씨 동생이 다니는 공장의 대표야. 공장장이라고. 하도 돈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아서 당신 속이게 됐어. 그런데 당신도 날 속였잖아. 어머님한테 공무원이라고 말한 거 진짜 어이가 없어. 내가 공장 직원이라니까 창피했니? 그렇게 부끄러웠어? 아니 그건... 그래, 솔직히 좀 창피했다. 내 수준의 공순이를 만나는 게 부끄러워서 엄마한테 숨겼어. 그런데 자기는 뭐야? 나랑 사귀는 내내 거짓말을 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깜짝 놀랐잖아. 호연 씨는 자기가 한 거짓말은 이해될 수 있고 제가 숨긴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적어도 난 직업을 속이진 않았어. 공장 직원이나 공장장이나 뭐가 달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호연 씨, 당신은 내가 공장 다니는 게 창피해서 공무원으로 둔갑시켰잖아. 이건 천지 차이라고. 저 역시 또박또박 받아치니 당황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다툼을 막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얘 새아가 그만 화내거라. 사람이 살다 보면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무슨 대수겠냐. 공무원이면 어떻고 공순이면 어떻겠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건 진실이잖니.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한 발짝씩 물러나 용서하렴. 시어머니는 카멜레온급으로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공순이라며 천박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여자라고 욕하시던 분은 사라지고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며 사랑만 있으면 못 이룰 게 없다고 하시는 여자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장 대표라니까 바로 선량한 분으로 바뀌시네요? 조금 전까진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시던 어머님은 어디 가신 거냐고요? 아가, 무시라니.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더니 가끔 헛소리를 해. 그러니까 아까 한 말은 마음에 두지 말거라. 잊어버리라고. 여하튼 내 며느리로 허락할 테니 빠른 시일 내로 상견례를 하도록 하자. 뻔뻔하다 못해 가증스러운 시어머니 태도에 오만정이 떨어지더군요. 공장 대표라고 하니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니 더 확신이 섰습니다. 이런 집안에 엮이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상견례요? 누구 마음대로요? 저는 어머님, 아니 당신 아들과 결혼할 마음 다 사라졌습니다. 애를 가지지 못해 반대한 건 이해해도 직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의 며느리가 될 생각은 전혀 없네요. 김호연, 당신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공장 다니는 내가 상관없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창피하고 부끄러워했던 거라고. 네가 그렇게 바라는 공무원 만나서 결혼해봐. 오늘 이후로 다시 날 만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렇게 확실하게 제 마음을 전하고 소파에서 일어나는데 시어머니, 아니 노인네가 제 허리를 감싸 안더군요. 새아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늙은이가 추태부렸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이해해 주렴. 내 아들이 거짓말한 것도 모두 내 탓이야. 내가 공무원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 흥문 좀 가라앉히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자. 저는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은 노인네의 팔을 뿌리쳤더니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감정 따윈 없었어요. 야, 이 몹쓸 노인네야. 당신 같은 인두껍을 쓴 시어머니 만나느니 평생 혼자 살고 만다. 내가 돈 좀 번다니까 아주 살살 기는 꼴 좀 봐라. 그리고 당신 딸도 공순이라는 걸 잊지 마. 나중에 당신 딸도 당신 같은 시어머니 만나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생각해봐. 그렇게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나오는데 호연 씨 동생 미연 씨가 저에게 묻더군요. 대표님, 그럼 저 잘리는 건가요? 오빠랑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연 씨, 내가 미연 씨를 왜 잘라? 일 열심히 하는 성실한 직원인데. 걱정하지 말고 평소대로 출근해. 그리고 부탁 한 가지만 할게. 오늘 있었던 일 회사에 가서 입도 뻥끗하지 말아줄래? 당연하죠. 저도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 못해요. 어쨌든 너무 죄송해요. 그나마 미연 씨는 정상이었네요. 여하튼 저는 그곳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호연 씨를 만나주지도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또다시 남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부모님이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해 주려고 하셨는데 제가 한사코 싫다고 전하며 남자 만나는 걸 피했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며 딱 한 번만 보라고 저를 설득하셨고 저는 간곡하게 부탁하는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대충 커피만 마시고 나올 생각으로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허우대 멀쩡하고 얼굴도 미남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저에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도 디자인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요즘은 거래처에서 일감이 쏟아지는 바람에
제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퉁명하게 대답했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길 바랬어요. 진경씨 아버님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자들한테 배신을 많이 당하셨다고.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실 거라고도 하시더군요. 저희 아빠가 별 말씀을 다 하셨네요. 아무튼 커피 다 마셨으니까 이만 일어나 볼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 남자가 잠시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애프터 신청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이죠. 무슨 얘기죠? 저도 의상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 런칭을 목표로 일하고 있는데 시행착오를 겪고 있죠. 그런데 작년쯤 진경씨가 디자인한 옷을 아버님께 받아봤어요. 재능이 뛰어나신 것 같던데 저하고 같이 일해보시지 않을래요? 같이 일하다 보면 제가 어떤 놈인지 파악될 거고 그때 가서 연애를 하든 동료로 남든지 하면 되잖아요. 어때요? 그 말을 듣자 귀가 솔깃했어요. 연애 이야기가 아닌 의류 브랜드 런칭을 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사실 제가 공장에서 제 디자인을 하며 판매한 옷이 그리 많지 않아 늘 목이 마른 상태였는데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 앞에 남자의 계획을 오랜 시간 들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와 함께 의상 디자인을 함께 했고 3년 동안 여러 디자인의 옷을 제작해 브랜드로 런칭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되어서야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벌써 3년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물론 앞으로도 함께 고생할 일이 태산이긴 하죠. 진경씨, 절 3년 동안 봐왔는데 어떠셨어요? 남자친구로 두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저는 진경씨가 무지무지 좋은데 말이에요. 저 역시 그 남자가 좋았어요. 저보다 재능도 많았고 제 꿈을 실현시켜줬으니까요. 게다가 매사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또 저에게 빌붙으려는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는 동료이자 연인으로 발전했고 2년 뒤인 지금은 부부가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불임인 걸 아셨는데도 크게 놀라지 않으셨어요. 또 공장에서 미싱 돌린다고 무시하기는커녕 존중하는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참 별의별 사람을 만났지만 재혼 전 만난 호연 씨의 어머니가 최악이었습니다. 어쩜 사람이 그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공장 직원으로 속인 제 잘못도 있지만 그걸 창피해서 공무원이라고 거짓말한 호연 씨도 문제가 많았고요. 만약 그 사람과 재혼했다면 언젠가는 그의 어머니처럼 본 모습을 드러냈을 거라 확신이 듭니다. 에휴,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던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그래도 결말은 멋지고 좋은 남편과 존경스러운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